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밖에 외출하는 데는 어떤 변화가 생겨났을까요? 어느 시기에 주민들의 외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가 리오픈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킬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팬데믹이 선언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로 인한 피로도를 보여주는 추세가 한 자료에서도 나타났죠. 네, 전에도 한번 이런 자료가 나온 적이 있긴 했는데요. 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어딜 갔는지 추적해보는,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밖을 많이 돌아다녔는지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구글에서 이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이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우리는 확실히 그 셧다운이 시작된 직후였던 2020년 지난해 3월보다는 현재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이 외출하는 것을 그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다는데요. 네, 한 가지가 그로서리, 장 보러 마켓 가는 것과 약국에 가는 외출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소매업소와 식당 찾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일하러, 출근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 확실히 지난 1년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이동성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셧다운, 리오픈 등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 그렇게 하는 변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셧다운이 시작됐던 1년 전에는 당연히 확 줄어들었었죠.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 팬데믹 긴급 상황을 선언하면서 셧다운 조치를 내렸던 게 2020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네. 필수적 활동 외에는 집에만 머물러 달라고 했죠. 네. 그러자 바로 이 식당이나 소매업소에 그리고 일하러 나가는 외출 빈도수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네. 발표가 있었을 때를 0이라고 한다면 4월 초에는 50%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50%와 60% 사이. 반면 이제 마켓이나 약국을 위한 외출은 오히려 20% 이상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그 이동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5월 이후에 좀 더 확 늘어납니다. 네. 그때가 일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경제 재개방을 향해 가던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7월에 식당과 소매업소에 가는 외출이 팬데믹 이전에 27% 하락까지, 그러니까 감소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0% 이상 떨어졌던 게 27%로 갔으니까요. 거의 절반가량 나가다닌 게 많아진 거고요. 네. 그리고 장 보러 나간 건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단 4%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여름과 가을까지 이 작은 밀물과 썰물이 일듯 조그만 폭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커다란 변화가 생긴 거는 작년 말이나 올 초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땡스기빙 등 그 연휴에 의한 코로나 주요 수치가 최악을 기록하는 등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병원들도 환자들로 넘쳐나자 주민들의 외출이 다시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게 2월 지난달까지 계속 그런데요. 그러다 그 후에 지금까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월 초까지 이 식당과 소매업소를 찾는 외출은 팬데믹 전 기준보다 26% 줄어든 상황이고요. 네. 마켓과 약국 외출은 11% 감소입니다. 또 출근하는 건 33%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게 구글에서 휴대전화를 추적한 데이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하신 건데 주민들의 외출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가 있죠? 뭡니까? 바로 개솔린 소비량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무래도 차 타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네. 주민들이 외출하게 되면 가솔린 그 소비량도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네. 캘리포니아주 세금 수수료 행정부에 따르면 이 작년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소매량이 판매가 그 1년 전 2019년 4월에 비해서 44%가 줄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 11월엔 그 1년 전과 비교해 16% 감소에 그쳤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가 작년 11월로 2021년 3월 현재 자료는 없는데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솔린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차 타고 안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을 텐데 이 대중교통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주 대중교통역을 하루에 방문하는 횟수를 살펴보니까요. 올해 1월 1일부터 첫 5주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평균 5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굉장히 줄어든 좋은 건데요. 거죠. 네. 다름 아닌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했다가 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그런 우려가 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네. 즉 이런 우려로 인해서 이 대중교통 이용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빨리 회복하지 않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가 리오픈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킬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건 LA 통합교육부가 직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더니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 학부모들의 10% 정도만 그 설문지에 다 답한 뒤 다시 제출했는데요. 아하. 그래도 이걸 통해 어느 정도는 학부모들의 그런 입장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상당수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등교시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부모들의 10%만이 지금 이번에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가 자녀들을 등교시킬 계획이 없는 거예요? 51% 과반이요. 과반이네. 이 대면 하이브리드 옵션을 선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대면 하이브리드는 그러니까 그 이제 온라인 수업과 등교해서 같이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이 가운데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62%, 네. 중학생 44%, 그리고 고등학생 33%였습니다. 네.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네. 네네. 이런 비율은 특히 또 지역마다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초등학교는 그나마 62%로 대면 수업, 등교하려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네. 사우스 LA 지역인 플로렌스, 와츠 쪽을 보면 43%입니다. 네. 그보다 더 적습니다. 반면 웨스트 LA로 가보면 초등학생 88%가 등교하는 걸 포함해서 전체 학생 77%가 등교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평균 수치보다 더 높은 겁니다. 높네요. 사우스 LA와 웨스트 LA 눈치채셨겠습니다만 빈부 격차 크고 이 코로나 피해 정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네. 사우스 LA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79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고요. 백신 접종률은 7%에 불과했습니다. 네. 네, 웨스트 LA는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사망률은 낮고 반면 그렇죠. 이 접종률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전과는 완전히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뭐 일부만 또 중고등학교 가서도 온라인 수업을 한다 이런 이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반으로 나뉩니다. 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어허. 오후반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나뉘어서 오픈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 오전에 학교에서 수업한다고 하면 오후에는 이제 집에 와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엔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제 학생들이 등교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곳에서 그 선생님과 대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등교해서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교실에서 겁니다. 온라인으로 듣는다. 네네. 그리고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교대로 학생들이 또 등교하게 됩니다. 네네. 역시 교실에서 이제 교사 감독 하에 헤드폰 끼고 앉아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건데요.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과 대면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 하겠다고 이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은 사실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특별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초등학생들은 학부모들이 이제 주로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초등학생 자녀 둘이 있다 이러면 그리고
여기에 서로가 학교 스케줄이 다르다. 한 명은 오전이고 한 명은 오후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차피 교실 가서 온라인 수업 듣는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집에서 듣지 못하러 또 학교 교실까지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하냐. 이런 게 학부모들의 입장인 듯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무슨 뭐 스쿨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닐 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걱정이 많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 결과 아하. 그렇게 나타났다고 CNBC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제일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의해서 많이 변동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페드,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건데요. 네, 네. 아시다시피 페드는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그렇죠, 그렇죠. FOMC에 돌입했죠. 네. 결과는 내일 발표되고요. 그래서 연준이 최근 국채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어떤 진단과 처방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금리와 주가 모두가 출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